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NW입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조선주의 핵심 기업 혹은 조선에서의 히든 챔피언으로 말씀드렸던 기업이 어디였죠? 네, 바로 HJ중공업이었죠. HJ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공개 방송에서도 조선주에서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 이후부터 주가는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꾸준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로부터 주가는 2배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선박 기자재, 엔진 기자재 중에서의 히든 챔피언을 꼽자면 저는 이 기업을 꼽고 싶어요. 바로 SNW입니다.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조선 슈퍼사이클에 불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 아저씨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불고 있고, 이런 것들도 시장이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W의 주가는 처참한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선이 거의 망할 뻔하다시피 했었던 시기와 지금의 주가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 슈퍼사이클에서 여전히 극도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기관들의 편입이 불가한 종목이에요. 왜 그러느냐?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보통 기관들의 편입이 되려면 시가총액이 최소 1,500억 정도는 돼야 돼요. 2,000억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 기관들의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200억이고 선박 엔진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B2C 기업도 아니죠. B2B 기업이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 기업을 접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엔진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선 슈퍼사이클에서의 수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보유 현금 혹은 보유할 현금에 비해서도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기업이 2025년 한 내년 정도면은 500억 이상의 현금을 거머쥐게 될 거예요. 500억 이상 현금을 거머쥐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200억대라고 하셨죠? 그 정도로 극도로 소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가면 갈수록 증가할 것이고, 현금 비중도 시가총액보다 좀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정도의 주가는 조선이 망할 뻔하다시피 했던 그런 주가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 블레이드에 대한 국산화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상장 기업 중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에 대형 주니까 뺄게요. 이 기업은 당연히 핵심이 좀 빼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기업이 KSP와 SNW예요. 이 국산화가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이 국책 연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4년차, 내년으로서는 5년차죠. 보통 올해 연말까지가 목표 기간이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가 목표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미뤄지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아마 그 전에 S&W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들에게 증여를 함에 있어서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좀 비싼 가격에 사오고 있는 형태인 것이고, 자산을 비싼 가격에 사오고 그 현금을 100억 정도를 주게 되면 그 100억으로 인해서 S&W의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500억 이상의 현금이 S&W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빠르게 아들의 특수관계사를 이제 지분을 매입할 것이고, 그럼 그 현금이 특수관계사로 갈 것인데 그 현금으로 S&W를 또 다시 한 번 더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속을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들어서고 있고, 마지막으로 타이타늄 블레이드에 대한 국산화가 이제는 연구의 막바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낄 수 있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제가 보는 이제 이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현재 S&W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극악이에요. 극악. 하루에 거래량이 만주 내외밖에 안 됩니다. 자, 가격이 3,000원인데 만주 내외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워낙에 거래량이 적은 기업이다 보니까
단 1억 정도도 거래량이 하루에 안 터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어도 매수할 수 없는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다만 다른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현재로서는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KSP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해서 뭐 수익을 내고 있죠. KSP도 최근에 들어가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S&W에서 만약에 극소형주, 초소형주를 보고 있는데 모멘텀과 가치, 그리고 성장성을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정도의 핵심 포인트 혹은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다면 이 정도의 기업 S&W에 대한 관심도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타이탄 블레이드가 만약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S&W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자, KSP도 이쪽에 들어가 국책연구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었죠. KSP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20년도 9월 정도 때 이제 이쪽에 대한 국제 연구에 들어서겠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당시가 한 이쯤이에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 9월이니까 한 이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KSP가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이 당시에 KSP는 상한가에 갔었어요. 이날이죠. 딱 이 주차에 KSP가 국제연구에 들어섰다 하자마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 정도로 KSP도 상한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슈라는 것이고, 만약에 국제연구에 들어간다는 소식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가는 그런 KSP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갔는데, 만약 성공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주가의 시가총액에 워낙에 좀 오래된 그런 사업이고, 대중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뇌리에 혹은 시장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에 전혀 끼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만 보더라도 뭐 KSP도 마찬가지고 S&W도 마찬가지고, 특히 S&W는 조선의 슈퍼사이클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조차 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면 더출 리딩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기업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필사단 멤버 모집은 없어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몇 개월 동안은 없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필사단 8개월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S&W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 성장 가능성, 성장률 혹은 블레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00억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래 정지가 얼마 전에 됐었죠. 이 기업도 망할 뻔했어요. 이 기업도 사실상 이 선박 엔진에 기자재를 대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망할 뻔했었고, 실제로 S&W는 다른 이제 인수자에게 기업을 팔려고 했었습니다. 매각에 대한 협상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단가에 대한 그런 괴리가 좀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어그러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을 보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대부분의 이제 경쟁사가 다 망했죠. S&W는 살아남으면서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기관들의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입니다. 네,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 이 세 개 기업이 핵심적인 그런 협력사이고 고객사이고, 엔진 부품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박 엔진의 기자재를 대는 부품을 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나사 혹은 볼트, 혹은 방산 쪽에 들어가는 나사 볼트, 아니면 이런 굴삭기, 건설기에 들어가는 나사 볼트, 이런 쪽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턴어라운드가 10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호황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15% 가까이 갔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약 7%까지 그런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이 아니라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산 매각이 이번에 있었죠. 부동산 매각이 되면서 550억 정도의 매각을 했었고요. 차액만 300억 이상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약 현금 비중만 500억 정도의 현금 비중이 내년부터는 이제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200억에 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꽤나 매력적인 시가총액이 될 수는 있겠다. 가치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S&W 회장이 회사에 15억을 증여를 했어요. 회사 돈을 빼먹은 게 아니라 본인의 사비를 회사에 증여를 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에 설비 투자를 필요할 때 15억 정도의 사비를 털어서 회사에 넣은 겁니다. 사실 상장사 중에서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증설을 한다거나 혹은 사업을 키우고자 할 때, 혹은 사업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상장사는 유상증자하거나 대출을 해오거나 전환사채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장의 사비를 털어서 기업을 살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대한민국에 대한 그 상장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S&W의 경영진이, 특히 회장진이 얼마나 이 기업의 그런 성장성을 믿고 있고 모멘텀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지분 이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의 돈을 빌려서 은행으로부터의 그런 이자를 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 사비 들여서 회사를 키우고 나머지 그때 이제 나중에 회사가 커졌을 때는 15억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증여를 한 거예요. 자식도 아니고요. 회사에 증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조선업에 대한 수주량 증가,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의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나이지리아 등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현재 꾀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이 S&W는 상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이란 분이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모습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100%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나이지리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업 현재 200억짜리 기업인데 앞으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나이지리아라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이제 막 대규모로 시작되고 있는 국가에서 너트, 볼트 이런 것들만 커스터마이징해서 잘만 팔아도 상당히 큰 수혜를 장기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 굉장히 짧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업력이 무려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런 나사 볼트, 특히나 선박 엔진에 대한 나사 볼트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그런 분야라는 것이고, 현대중공업,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엔진, 삼성중공업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선박 엔진에 대한 그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AS 유지 보수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쟁사들이 지난 15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망했었고, 그런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고객사들을 좀 꾀하고 있는, 가져오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도 얼마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아볼트, 화신볼트, 사무 CNC, 중산기업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S&W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지금으로서는 극도로 소외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한 300억 이상, 400억 가까이 현금이 꽂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낮은 상태가 되면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상속에 대한 그런 마무리가 내년에 현금이 꽂히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생길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타늄 블레이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에는 그 선박 엔진, 그리고 산업 부품, 반조품, 여기 선박 엔진의 8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박 엔진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차세대 복합, 이제 가스터빈용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티타늄 블레이드에 대한 국책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가스 발전 터빈뿐만 아니라 국방이라던가 방산, 항공, 우주 이쪽에 대한 티타늄 국산화도 바로 들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는 그런 티타늄에 대한, 티탄 블레이드에 대한 그 연구 국책에 대한 기대감이 낀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가장 호황기 때는 영업이익률이 14% 가까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한 6, 7%, 7, 8%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 호황기까지 가면서 10% 정도까지만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오게 된다면 현재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본다면 결국 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연간으로 한 400억 정도 나와요. 작년 400억,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7% 정도, 이게 만약에 10%에서 15%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에 만약 타이타늄 블레이드라던가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낀다거나, 그럼 압도적으로 드는 현금에 대한 그런 가치 밸류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주가가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판단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현재로서는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평가 여부라던가 성장성, 모멘텀 모든 것들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상속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다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자본금 대비해서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고, 그리고 타이타늄 블레이드에 대한 혁신이 S&W와 그리고
한스코, 부산대, 한국재료연구원 등과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 내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원래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기대감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이 기업에서 투자가 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할 생각이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단 멤버 모집은 딱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의 필사단 mem버 모집은 당분간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